자, 반도체. 따지고 보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비가 와서 상당히 기분이 별로군요. 네. 비 개만 맞. 자, 보자 얘들아. 가볼게. 첫 번째. 우린 가장 먼저 원자라고 하는 친구부터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야? 중성성. 그치.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러니까 전하량이 얼마야? 0. 그렇지. 전하량이 0이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전하량이 0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잘했어. 거기까지 와주셔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중에 가장 쉬운 원자를 한번 그려볼 거야, 얘들아. 알았지? 가장 쉬운 게 뭐겠어? 수소. 그렇지.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는 몇 개? 한 개. 그쵸?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운데에 존재하는 친구, 즉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의 총 개수는 항상 어때야 되죠? 같아야 돼요. 전자의 총 개수. 그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따라서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네, 인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잘 결속되어 있다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결속이라기보다는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전자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즉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 원소라고 하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그 중에서 금속들 있죠. 금속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금속인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대부분 다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왼쪽. 맞아요. 왼쪽에, 대부분이죠. 전부도 아니고 대부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금속인 친구들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편이야, 안 통하는 편이야? 잘 통하는 편이야. 그쵸? 전류가 비교적 잘 통하는 편이야. 그 다음 비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 얘들아. 그치? 이 비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비교적 전류가 잘 통하는 편이야, 안 통하는 편이야? 안 통하는 편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는 왜 전류가 잘 통하고 누구는 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오랜만입니다. 3주기 한번 그려볼게요. 3주기. 자, 3주기 1쪽 원소 뭐예요? 나트륨. 그렇지. 원자 핵의 전하량 얼마야? 11. 그렇지. 전자 몇 개야? 11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그렇지. 그죠? 그 다음 누구? 마그네슘. 원자 핵의 전하량 12.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2. 그렇죠. 쭉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꼭 옆으로 그려주세요. 이왕이면. 그 다음이 알루미늄일 거고 13.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 그 다음이 규소.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4.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 그 다음 암기하실 때 핀으로 암기하시면 편하다 말씀드렸죠? P, 인이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5.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5개. 그 다음은 황으로 암기하면 편합니다. S가 황이에요.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10U.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6개. 그 다음은 Cl, 염소라고 하는 친구이죠.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17.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0진법 대신에 8진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올림 적용해 볼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버릴까요? 얻을까요? 버려요. 몇 개를? 1개를. 마그네슘은 2개를 버려야 되겠고, 알루미늄은 3개를 버리면 되겠죠. 규소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 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얻어요. 몇 개를? 3개를. 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얻어요. 몇 개를? 2개를. 염소는 1개를 얻으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 보시게 되면은 전자들을 대부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전자를 버렸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주기율표 기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은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즉, 금속인 친구들은 자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전류가 통해요. 이해됐어? 그 다음 중요한 거. 전류가 통하는 물질들은 우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지? 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얘네들 잘 보시게 되시면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했죠? 얻었어요. 자, 생각해봐. 내가 자유전자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 버릴 수 있는 전자라 그랬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금속인 친구들은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다.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됐죠? 이렇게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우린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부도체라고 부르지. 혹은 절연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 얘들아. 그쵸? 생각해 보세요. 예, 규소 보자. 규소 4개 있네? 네. 4개 있네? 얻을까 버릴까? 둘 다 해요. 얻는다, 손. 꼴에 조금 배웠다고, 씨. 둘 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소는요,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얻으면 자유전자가 없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부도체의 성질을. 버리면 자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체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도체이기도 하면서 부도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반반 가진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의 주성분이 되는 친구인 거야. 누가? 규소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이 규소입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물질들을 전기적인 성질들을 이용하여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가볼게. 세 번째, 물질의 분류야. 첫 번째, 전류가 통하는 물질들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했었죠? 도체.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체라고 하는 친구는 전류가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전류가 통한다라는 소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아래 조금 띄울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부도체로 갈게요. 자, 여러분, 부도체라고 하는 친구는 전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친구예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전자요? 자유. 그렇죠. 부도체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쵸? 아유, 그쵸?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굉장히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반도체요. 반도체는 왜 그럼 어떻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약한 전류는 안 흘러. 이해됐어? 너무 약할 때는 자유전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반도체는요, 특정 전압에서만 전류가 흘러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너네 다 기억할 거야. 난 너네들을 믿어. 아니요? 아니야. 그래도 요건 알 거야. 요건 기억할 수 있어, 너네들이.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뭐지? 별거 아니야. 그럼 알죠. 전류 기억하죠, 전류. 텐트 치고 잘했었어요. 전류. 전류.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 게 전류의 방향이죠. 그쵸? 네. 여러분,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자는 반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전자의 이동 방향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거 기억하십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뭐죠? 아. 어아! 어아! 전지죠? 전지.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누구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전자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갑자기 이 내용을 왜 설명했냐? 저는 도체에다가 전기 회로도를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다가 도체를 연결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오기 시작하여 쭉 가다가 도체가 있으니까 여기 전류 통과해? 못해? 해. 요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도체의 전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부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통하지 않아서 여기서 쾅 막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 쭉 왔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V로 흘려보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5V의 전압을 흘려보내주게 되었을 때 3V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고 5V일 때만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것. 이런 게 바로 반도체구나. 특정 전압에서만 흐르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느낌 왔죠? 네. 그죠? 여러분 이거 꼭 필기하세요. 요거 이따 나올 거예요. 알았죠? 요거 꼭 필기하세요. 이해됩니까? 네. 네. 됐어? 아니요. 나 오른쪽에 있는 거 지워도 돼? 네. 저 여기 지웁니다. 네. 지울게요. 네.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반도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자, 네 번째.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여러분,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제 프린트 꺼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 프린터 꺼내보시면 돼요.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반도체에서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네. 순수한 반도체. 얘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규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예요. 오로지 규소로만. 알겠습니까? 칠판 보세요. 가운데 규소는요, 원자과 전자 아까 몇 개 있었지? 4개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왼쪽에도 규소가, 오른쪽에도 규소가, 위쪽에도 규소가, 아래쪽에도 규소가 있는 거야. 와우. 전자 하나씩 같이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가운데 입장만 놓고 볼까요? 얘는 지금 옥텟 규칙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죠. 네. 맞아, 아니야? 맞아. 자유. 자유 전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는요, 첫 번째 자유 전자가 없다. 버릴 수 있는 전자가 없어.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럼 쌍! 아까 반도체 특정 전압에서 전류 흐른다며. 구라. 개구라 풀었네, 이 새끼가.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새끼들 봐라. 뭐야? 그래서 특정 전압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불순물. 그래서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P형 반도체 혹은 N형 반도체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포지티브의 첫 번째 알파벳인 P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에 붕소를 씁니다. 여러분, 붕소는요, 수헬리 배 붕 5번이죠. 6대 5번이에요. 수헬리 배 붕 맞죠? 5번이죠. 6번이라고 해가지고. 자,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5번이 붕소야. 네. 네. 몇 번인지가 중요하긴 한데 몇 쪽인지 생각되세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몇 쪽이야 그러면? 13쪽. 까비. 원자과 전자 몇 개야 그러면? 세 3개. 하나, 둘, 3개죠. 그죠? 네. 왼쪽에 규소, 오른쪽에 규소, 아래쪽에 규소, 위쪽에 규소가 있는 거야. 전자 하나씩 공유받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얘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이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P형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양공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좀 애매하네. N형 반도체, 네거티브의 첫 번째 알파벳을 써서 N형 반도체라는 친구를 써요. 자, N형 반도체는요, 비소, AS, 혹은 인, P 같은 친구를 씁니다. 여러분, P 몇 쪽이죠? 15쪽.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팔 하나 달아서 여기 5개. 얘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야. 내 맘대로. 알았지? 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규소, 위쪽에도 규소, 오른쪽에도 규소, 아래쪽에도 규소가 있어. 전자 하나씩 공유받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박수. 얘는 무엇이 딱 봐도 존재해 보입니까?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만 전류가 통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 자, 요거 우선 머릿속에 기억해놔봐. 알았지? 우린 지금부터 이 반도체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볼 거야. 도구를. 이거를 정식 명칭은 바이어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P형과 N형과 순수한 반도체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도구를 만들게 돼요. 그 안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리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째요. 5번째. 이름은 제가 바이어스라고 해드릴 거예요. 이게 너네 학교에서는 작년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 알았지? 가보자. 바이어스인데 이게 너네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잘 들어봐 얘들아. 전류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길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왼쪽에다가 P형을 갖다 붙일 거고요. 오른쪽에다가 N형을 갖다 붙여볼게요. 그럼 P형에는 뭐가 어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P형에는 양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하나 있어. 그치? N형에는 뭐가 있어?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자유전자는 빈자리로 들어가려고 할까 안 할까?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했죠. 전자의 이동 방향이 왼쪽이다. 전류는 어디로 흘러야 돼? 오른쪽으로.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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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지? 자, 가보자. 첫 번째. 전자는 N형에서 P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P에서 N으로.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첨가된 원소가 많아요? 규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규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가득 들어차 있죠. 규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전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안 보여요. 하지만 빈자리는 어때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요게 있잖아. 별 한 78만 개짜리 내용이야. 생각해봐 얘들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를 책상을 하나 놨어. 그럼 4줄이지. 그 다음에 너네가 한 칸씩 앞으로 더 와라고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는 3명이 앞으로 이동했지. 근데 이거를 멀리서 지켜보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도 볼 수 있냐면은 의자가 저 뒤에 하나 더 생겼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판단력 가능하지.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느낌이 왔어? 그래서 어떤 특징이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은 잘 들어.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전자야 양공이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전자가 움직였지.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너네 1단원도 했잖아. 거시세계 미시세계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보여지는 것이냐?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저는 지금부터 이 바이어스에다가 전지를 한번 꽂아 볼 거예요. 알겠죠? 꽂아 볼 거야. 자,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요런 식으로 전지가 연결되게 되면은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P형에는 양공이 있고 N형에는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려면은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잠깐만 얘들아 봐봐. 이거 전류가 흐르게 연결되어 있어? 안 흐르게 연결되어 있어? 흐르게 연결되어 있지? 그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느냐?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순방향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똑같은 바이어스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 왔어. 왼쪽에 P형을 둘 거고요. 오른쪽에다가 N형을 두는 거 똑같이 했어요. 요렇게요. 이해했죠? P형에는 양공이 있어야 되고 N형에는 전자가 있어야 돼. 이 전자는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흘러야만 하는데 있잖아. 아이고 숨차.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 전지를
전지를 반대로 꽂았어. 아우.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한 바이어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여러분.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암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말했지? 이거 3, 40분이면 끝난다고? 지금 저렇게 35분 지나고 있으면서 요거 설명하고 나면 40분 딱 떠질 것 같아. 알겠죠? 자, 이러한 바이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구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 중에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했니 안 했니?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류작용을요,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류로 들어오고 있는 전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이게 정류작용. 두 번째, 증폭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들아, 증폭이 무슨 의미예요? 어? 크게 해주는 거. 맞아요. 말 그대로 전압의 크기를 더 올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들아, 우리 전등 스위치를 가지고 뭘 조절합니까? 껐다 켰다. 꺼지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켜지면? 들어와요. 그 뜻은 꺼지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켜지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요. 그렇죠. 초딩 데리고 수업하는 거 같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다이오드, 그 다음 트랜지스터, I겠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암기. 이해됩니까? 네. 네, 강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혹시 완자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완자 없다. 하나, 둘, 3명. 오케이. 네, 왜요? 있어요.